자, 첫 번째로 문제 5번 봅시다. 중앙대학교 문제였고요.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면 S사는 2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방안은 뭐야? 건물 구입에 전액을 투자. 두 번째 방안은 건물 구입에 K사랑 50%씩 공동 투자하고요. 여유 자금은 주식시장에 넣는데요. 그래서 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건물은 20억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5년 후 예상되는 매도 가격은 부동산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대. 그래서 호황이면 40억에 팔 수 있고 불황이면 12억에 팔 수 있대. 자, 그러면서 혹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었죠. 주식을 매수한다면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면 현재 3배, 불황이라면 0.2배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서 5년 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전망은 다음과 같은데 부동산이 호황이고 주식이 호황일 확률, 자, 둘 다 호황일 확률이 0.2, 부동산이 호황, 주식이 불황일 확률이 0.4, 부동산 불황인데 주식이 호황일 확률이 0.3, 부동산이 불황, 주식이 불황일 확률이 0.1이요. 자, 그럼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호황인지 불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건이 두 개지. 부동산이 호황인 사건, 얘를 A라고 하자. 자, 부동산이 호황인 사건을 A, 그리고 주식이 호황인 사건이 B라고 해봅시다. 그때요, 얘를 확률로 나타낸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 주식이 둘 다 호황인 P의 A 교집합 B가 0.1이에요. 그 다음 P의 A 교집합 주식이 불황이에요. B가 아닌 확률이 0.4. P의 A 여집합 교집합 B가 0.3. P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0.1이래잖아. 이거를 너네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상황이냐? 교집합이 0.2, 순수하게 A 부분 0.4, 여기 0.3에 바깥쪽 0.1 되는 거지. 따라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PA가 0.6이고요. B는 0.5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 확률들을 찾으면 이제 각 방안에 따른 기대 이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안으로 건물 구입에 전액 투자 시 자, 우리는 매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매도의 기대 가격을 찾아야죠. 5년 후 매도 기대 가격은요. 어떻게 되나요? 호황이면 40억에 판댔으니 40 곱하기 0.6, 그 다음에 불황이면 12억이요. 12 곱하기 0.4가 되면서 24 더하기 4.8이라고 하는 28.8억 원이고 기대 이익은 투자 금액 20억 원 제외해야지 28.8에서 20을 뺀 8.8억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반씩 투자했을 때는 10억 원만 투자를 한 거니까 두 번째 방안의 경우 건물 투자 10억 원은요. 앞에서 한 거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일단 얼마요? 14.4억 원에다가 주식 투자에서 나타나는 애는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잠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게. 건물 투자 시 14.4억 원. 주식 투자의 경우 어떻게 돼요? 10억 원이 3배가 되는 확률이 0.55. 그 다음에 10억 원이 0.2배가 될 확률이 0.5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15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6억 원. 따라서 기대 이익은 14.4억 원에다가 16억 원 더하고 투자 금액 빼야죠. 빼기 20이라고 하는 10.4억 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비교했더니 누굴 선택해야 돼? 그러니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기대 이익이 극대화가 되겠지. 두 번째 방안에 선택하는 것이 기대 이익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확률 찾는 과정이랑 기대값에 대한 계산 들어가 있었으면 된다. 문제 9번 봅시다. 경희대 2017학년도 모의논술이었고요. 자, 제시문 내용 한번 보면 뭐라고 써있나?
기업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기업이란 어디까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사회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윤 추구를 포기한 기업은 기업으로 존속할 수도 없다. 기업에서 자 제시문의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야? 기업은 결국 뭐만 해야 된대? 이윤 추구만 해야 된대. 이윤 추구를 하는 게 사회봉사지 사회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제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논제 한번 넘어가자. K기업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총 50억 원을 책정해 놓고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대. 자 1화는요. TV 광고를 한대.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자체를 알리재.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빈곤 퇴치를 위한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시다. TV 광고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시행될 때 수익을 분석했더니 TV 광고에 투입하는 예산과 기업의 수익의 관계는 2차 함수 형태를 보이고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50억 원의 수익, 그 다음에 TV 광고 투입액이 30억 원일 때 최대 1850억 원의 수입이 나타나요. 그 다음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수익을 분석했더니 예산과 수익의 관계도 2차 함수의 형태고요. 운영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고 운영비가 10억 원 이하면 적자가 발생하며 10억 원일 때 최대로 1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요. 이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50억 원의 기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익이 얼만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각각 함수를 나타냅시다. 첫 번째 안으로 TV 광고 비용을, TV 광고 예산을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빈곤 퇴치 프로그램 예산이 Y라고 하면 자, 각 함수에 대해서 각각 수익은 2차 함수 형태를 보인다고 했으니 각 수익을 fx와 gy라고 합시다. 자, 그럼 둘 다 2차 함수의 형태라고 했는데 x에서는 어떻게 돼? x가 0일 때 50억 원의 수익. 그래서 수익 f0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x가 30일 때 f30이 1850이면서 이게 뭐야? 최대값이지.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생기니까 fx라고 하는 애는 a의 x 빼기 30의 제곱 더하기 1850이고 f0이라고 하는 애는 900a 더하기 1850인데 얘가 50이 돼야 되니 a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30의 제곱 더하기 1850이다. 자, 같은 방법으로 g와 e는요. y가 10일 때 최소값 100이래. 따라서 g와 e는 b의 y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수익이 없어요. g 0이라고 하는 값인 100b 더하기 100이 0이므로 잠시요. 적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이어야지. 자, 적자여야 된다. 마이너스 100이요. 여기도 마이너스 100이요. 따라서 b는 1이 되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g와 e는 y 빼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다. 자, 이때 전체 운영비 50억 원에 대해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려면 fx 더하기 g y라고 하는 식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고 xy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xy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합산 50이 돼야 된대요. x 더하기 y는 50이므로 다시 함수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20x 플러스 50에다가 어떻게 돼야 되냐? 40 마이너스 x의 제곱 돼야 되니까 전개하면서 쓸게. x제곱 마이너스 80x 더하기 1600 마이너스 100이라는 형태가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1550은 마이너스의 x 빼기 20제곱 더하기 1950. 따라서 x는 20, y는 30일 때 이익이 1950억 원으로 최대가 되죠. 자, 그러면 나의 내용을 평가합시다. 제시문 나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기업은 이윤 추구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윤 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빈곤 퇴치의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는 경우 적절한
사회봉사에 투자하는 것이 이윤이 더 극대화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제시문 나의 내용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어? 이윤 추구만 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죠. 자, 문제 11번은 숭실대 기출이고요. 제시문이 긴데 내용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다. 자, 필요한 내용들만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었냐면요. 제시문 나를 이용해서 투자 1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 2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들을 각각 제시하래잖아. 효용이 뭔지만 찾아줬으면 돼. 제시문 나 내용을 보면 나의 맨 밑에 효용을 어떤 식으로 찾는지 적어놨다.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현재 투자 금액, 이익에서 투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 X. 자, 얘를 루트 씌워서 효용을 구할 수 있대요. 투자 금액을 제외한 이익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효용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진짜 이익만 찾아보면 되겠네. 투자한 1에서는 이익이 얼마야? 이자만큼을 받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00 곱하기 2.25%는 22,500원인데 효용은 얼마? 효용은 루트를 씌워주세요. 150이 되고요. 자, 투자한 2안을 선택했을 때 효용을 찾아봅시다. 효용의 기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 투자한 2를 선택 시 주가가 오르면 1,600원씩 100주만큼이 이득이었으니 16만원, 효용이 400, 주가 유지 시 효용은 0이죠. 그러니까 자, 오를 확률이 0.3이에요. 0.3 곱하기 400 더하기 0이라고 하는 120의 효용이 된다. 그러니 어느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야? 1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자, 논제 2. 투자 전문가는 1년 후에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때 다 알아. 그리고 투자 전문가의 예측을 토대로 홍길동 씨가 수정한 주가 상승 확률과 유지 확률을 각각 계산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표 2는 무슨 내용이냐? 주가 상승을 예측했을 때 실제로 주가 상승하는 건수, 주가가 유지되는 건수, 유지라고 예측했을 때 상승하는 건수, 유지되는 건수를 얘기하니까 저 내용을 확률로 나타내 봅시다. 자, 총 건수는 몇 건이에요? 48건에 12건, 12건 더하기 128건이라고 하는 60 더하기 140, 200건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를 확률로 따져봅시다. 예측이 상승이었어. 근데 실제로도 상승하는 확률을 따져봤더니 200분의 48이니까 24%. 유지 예측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상승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0.066%. 유지라고 했는 예측은 상승이었는데 유지될 확률도 0.06%. 유지라고 하고 실제로도 유지될 확률이 얼마? 0.64, 64%다. 그러면 자, 이미 예측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우리 실제로 오를 확률과 오를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는데 유지되는 확률까지, 올랐을 확률까지 고려해줘야죠. 따라서 예측이 상승일 확률 0.3 중에 실제로 상승했을 확률 0.24가 있고 유지될 확률은 그럼 뭐예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유지될 확률 6%가 있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주면 30분의 24, 65, 30에다가 64, 24, 0.8. 그 다음 뒤에 거는 얼마? 0.2의 확률들을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논제 3번. 논제 2에서 계산한 확률을 이용해서 투자 1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 2안을 선택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을 각각 계산합시다. 1안은 바뀌는 게 없죠. 1안은 은행은 무조건 이자 똑같이 주는 거야. 1안의 효용은 150. 2안의 효용은 자, 오르면 400이었는데 그럴 확률이 0.8. 안 오르면 빵원이었어. 0.2라고 하는 320이 되면서 이번에는 2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지. 요 내용들 문장으로 정리해서 잘 설명해 줬으면 된다. 자, 문제 19번 단리복리에 대해서 원리합계 내용이었죠.
식만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되고 이 문제는 계산하는 과정까지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되고. 자, 1번 문제 보면 연 5% 복리 만기 2년이래. 그럼 이거 뭐야? 100만 원을요. 1.05 이자 한 번 받을 때마다 1.05배인데 복리야 제곱 2번 이자가 받았어요. 얘 계산 결과 얼마니? 1.05의 제곱을 계산한 거 찾아보면 우리 여기 있다. 1.05의 제곱이 1.1025가 되기 때문에 110.25라고 하는 110만 2,500원이 우리가 찾는 원리합계예요. 자, 두 번째 식은 내가 답지 줄 때 그냥 x 구하세요라고 해놨는데 다시 보니까 식만 적었으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처음 예금하는 금액을 x라고 하자. 그럼 처음 2년간은 단리 이자래. 그래서 x 곱하기 1 더하기 0.05 곱하기 2 등 차수열처럼 연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년간은 복리예요. x에 1.1이었고 여기에다가 1.05의 제곱을 곱하는데 얘가 100만 원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 자, 논제 3번. 지금 연이율 5%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예금 상품이 있는데 만기 1년, 2년, 3년 동안요. 100만 원씩 넣는데요. 1년 만기 예금은 100 곱하기 1.05잖아. 2년 만기는 100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면서 110.25만 원. 자, 3년 만기로는요. 100 곱하기 1.05의 세제곱이고요. 표에 따라 계산해보면 115만 7,600원이 돼요. 따라서 모두 다 더한 금액은 331. 얼마니? 01이 돼서요. 331만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확인할. 자, 논제 4번. 지금 얘는 1년부터 10년까지 10개 종류 예금에 100만 원씩 예금해서 원리 총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식을 제시해 달래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1년 만기 예금은 100 곱하기 1.05. 2년 만기는 100 곱하기 1.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10년 만기는 100 곱하기 1.05의 10승이다. 자, 이 총합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1.05 마이너스 1분의 100 곱하기 1.05의 1.05 10승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 뭐야? 0.05 약분하면서 100 곱하기 21에 1.05의 10승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얘는 2100 곱하기 1.05의 10승이 1.6289이기 때문에 요것만 연산 잘 해주면 된다. 계산하고 나면 1320.62라고 하는 결과값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논제 5번. 1년, 2년 만기 도래하는 두 개의 예금을 재해치를 해서 몽땅 모아제 3년째 찾겠대. 자, 이는 모두 3년 만기 예금인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100 곱하기 1.05에 3승짜리가 3개가 있는 거겠지. 300 곱하기 1.1576 정리해주면 되고요. 계산하고 나면 347.28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테스트 봤던 문제랑 나머지 문제들 확인 다시 한번 합시다.